수술대에 2번이나 누웠습니다. 신경을 잘라내는 고통도 참아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단 1분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제 저를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마지막 희망이 있기는 한 걸까요? 이것은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제 진료실을 찾아왔던 30대 남성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짧은 시간 때문에 이혼 위기까지 직면했던 그 남자. 하지만 정확히 한 달 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원장님, 아내가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애원할 정도입니다. 도대체 이 남성에게 어떤 마법 같은 치료가 행해진 걸까요? 오늘 저는 기존의 수술이나 약물 치료에 모두 실패한 소위 난치성 조루 환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현대의학의 결정판, 초강력 복합 솔루션을 공개하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부관계에 숨겨진 고민을 명쾌한 의학으로 치유하는 닥터 김선영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는 내용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0대 초반의 환자분은 들어오실 때부터 깊은 패배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젊고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병원에서 배부 신경 차단술이라는 수술을 2번이나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민한 신경을 잘라내면 무뎌질 것이라는 희망 하나로 그 무서운 수술을 2번이나 감행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시간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감각이 이상해지는 불편함만 남았습니다. 시중에 좋다는 약도 다 먹어봤지만 일시적인 효과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아내는 각방을 쓰자고 통보했고 남성으로서의 자존감은 지하까지 추락했습니다. 사실 의사로서 이런 환자분을 마주할 때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신경을 차단하는 수술은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우리 인체의 신경 재생 능력은 생각보다 뛰어납니다. 잘린 신경이 다시 자라나거나 주변 신경이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감각이 금세 다시 예민해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루는 단순히 감각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호르몬 작용, 심리적 불안감, 그리고 발기력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는 고차원적인 질환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신경 하나만 잘라냈으니 근본적인 해결이 될 리가 만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단편적인 치료는 잊으십시오.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진 모든 무기를 동시에 쏟아붓는 총력전, 즉 다중 타겟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초강력 조루 치료 프로토콜입니다. 한 가지 원인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사정을 유발하는 3가지 핵심 경로를 동시에 차단하고 제어하는 의학적 융단 폭격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실패한 수술을 대체할 약물 주의법입니다. 이미 2번이나 칼을 댔던 부위에 또다시 수술을 권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무의미합니다. 대신 우리는 귀두 점막 바로 아래층에 인체에 안전한 필러, 제제, 즉 완충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원리는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아주 미세한 입자의 양불이 신경과 점막 사이에 도톰한 쿠션층을 형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오는 물리적인 자극이 신경으로 전달될 때 이 쿠션이 충격을 1차적으로 흡수하고 분산시켜줍니다. 마치 맨발로 자갈밭을 걸으면 발바닥이 따갑고 아프지만 두꺼운 등산 양말을 신고 걸으면 자극이 훨씬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신경을 파괴하지 않고도 뇌로 전달되는 자극의 강도를 부드럽게 필터링해 주는 것입니다. 이 시술의 가장 큰 장점은 칼을 대지 않아 흉터가 남지 않고 회복이 빠르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주입된 약물이 자연스럽게 볼륨감을 만들어주어 시각적으로도 묵직하고 듬직해 보이는 확대 효과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어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부의 감각을 방어하는 1차 저지선일 뿐입니다. 이 환자분처럼 증상이 심각하고 반복된 실패를 겪은 분들은 뇌 속에 이미
나는 금방 끝날 거야 라는 강력한 불안 회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뇌의 회로를 끊어내지 못하면 아무리 거기를 무디게 만들어도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뇌의 사정 중추를 직접 타격하는 정교한 약물 요법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중 약물 전략기입니다. 단순히 관계 직전에 먹는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뇌 내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농도를 획기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세로토닌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사정 신호를 지연시키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저는 이 환자분에게 두 가지 종류의 약물을 처방했습니다. 하나는 매일 복용하는 장기 지속형 약물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영양제를 먹듯 매일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여 뇌 속의 세로토닌 수치를 항상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주는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조급증이 줄어들며 사정 조절 능력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관계 직전에 복용하는 당위 속효성 약물입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한 번 더 걸어주는 특수부대와 같습니다. 베이스가 탄탄하게 깔린 상태에서 추가적인 지원군이 투입되니 그 억제 효과는 단순히 1 더하기 1이 아니라 5나 10 이상의 시너지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외부의 감각을 쿠션으로 막아주고 내부의 뇌 명령을 이중 약물로 통제하는 철통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 두 단계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봅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은 수술마저 실패한 초고위험군 난치성 케이스였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완벽한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히든카드 비뇨의학계가 최근 가장 주목하고 있는 세 번째 치료법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기력과 조루의 상관관계를 파고드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발기부전과 조루를 완전히 다른 별개의 질환으로 생각하시는데 이는 의학적으로 매우 큰 오해이자 치료의 실패 원인입니다. 사실 심각한 조루 환자의 상당수는 약한 발기력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허혈성 조루라고 부르는데 강직도가 떨어지다 보니 우리 몸은 무의식적으로 빨리 사정해서 종족을 번식시켜야 해 라는 생존 본능을 발동시키게 됩니다. 즉, 풀이 죽어있는 상태가 불안해서 뇌가 사정을 재촉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연결 고리를 끊지 않으면 진정한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발기력이 약해지면 왜 사정이 빨라지는지 그 의학적인 메커니즘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아주 영리하면서도 때로는 겁이 많습니다. 관계 도중에 강직도가 떨어져서 흐물거리거나 중간에 풀려버리는 상황을 뇌는 실패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발기가 유지되고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단단할 때 빨리 일을 처리하고 끝내야 해 라는 생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마치 연료가 얼마 남지 않은 자동차가 멈추기 전에 목적지까지 과속해서 달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환자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젊고 건강해 보였지만 잦은 실패 경험과 수술 후유증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미세 혈관의 기능이 위축되어 있었고 본인도 모르게 강직도 유지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세 번째 솔루션으로 과감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바로 강력한 발기부전 치료제의 병용 투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가동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알리스 성분의 저용량 약물을 매일 복용하게 하여 혈관의 기초 체력을 키웠습니다. 이것은 24시간 내내 혈중 약물 농도를 유지시켜 언제 어떤 자극이 와도 혈관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시 대기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관계 직전에는 비아그라 성분의 고용량 발기부전 약물을 추가로 복용하게 했습니다. 아니, 저는 발기부전 환자가 아닌데 왜 이렇게 센 약을 먹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루 치료에 있어서 발기부전 약물의 역할은 단순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강직도의 퀄리티를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습니다. 약물의 힘을 빌려 평소의 100%가 아닌 120%, 150%의 강도로 단단하게 팽창시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음경 해면체가 터질 듯이 단단하게 팽창하면 그 압력으로 인해 표면의 정맥들이 꽉 눌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이 빠져나가지 못해 강직도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팽팽해진 피부의 긴장도로 인해 귀두의 감각신경이 물리적으로 둔감해지는 효과까지 얻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뇌가 느끼는 안도감입니다. 아, 오늘은 절대 죽지 않겠구나. 강철처럼 단단하구나. 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뇌를 지배하던 불안감과 조급증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기름이 가득 차 있으면 마음이 여유로워져서 천천히 경치를 즐기며 운전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발기부전 약물이 심리적인 여유를 만들어주고 그 여유가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에게 투입된 초강력 칵테일 요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귀두 점막에 완충 약물을 주입하여 외부 자극을 물리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둘째, 매일 먹는 약과 관계, 전 먹는 약을 통해 뇌 속의 세로토닌 농도를 조절하여 사정 신호를 늦췄습니다. 셋째, 강력한 발기부전 치료제를 통해 강직도를 극대화하여 뇌의 불안감을 없애고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밖에서 막고 안에서 잡고 밑에서 받쳐주는 삼중철통 방어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치료를 시작하고 정확히 한 달 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환자분의 표정은 한 달 전과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주눅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깨가 쫙 펴진 당당한 남성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기적입니다. 아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시작하자마자 끝났는데 이제는 제가 원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며 이 환자분은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진정한 남성으로서의 희열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혼 위기였던 부부 사이는 신혼 때보다 더 뜨거워졌고 환자분의 일상생활 자신감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반전은 결코 우연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현대의학의 승리입니다. 기존의 치료가 실패했던 이유는 조루라는 거대한 적을 상대로 고작 소총 한 자루만 들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신경만 자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고 약 하나 먹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적이 탱크를 몰고 오면 우리도 미사일을 쏘아야 합니다. 복합적인 원인이 얽혀있는 난치성 조루에는 이렇게 다각도의 치료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멀티모달 테라피만이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약을 저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은가요?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라는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매우 타당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방해 드리는 이 프로토콜은 평생 지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재활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조루 환자분들의 뇌는 빠른 사정이라는 잘못된 습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 잘못된 회로를 깨부수기 위해서는 초반에 강력한 충격 요법이 필요합니다. 일단 약물의 힘을 빌려서라도 나도 10분, 20분 이상 할 수 있다는 성공 경험을 뇌에 각인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성공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 뇌는 서서히 굳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이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자신감이 붙고 신체 반응이 안정화되면 그때부터는 서서히 약물의 용량을 줄이고 주입된 필러가 흡수되더라도 이미 학습된 뇌의 습관 덕분에 긴 시간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보조바퀴를 달고 타다가 익숙해지면 보조바퀴를 떼고도 잘 달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실제로 이 환자분도 3개월 정도의 집중 치료 기간을 거친 후에는 매일 먹는 약을 끊고 필요할 때만 소량의 약물을 복용하는 유지 요법으로 전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 없이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 사례를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술에 실패했다고 약이 안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의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무기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조루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단지 조금 복잡하게 꼬여있는 매듭일 뿐입니다. 혼자서 끙끙 앓거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 매듭을 하나씩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치료법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수 있을까요? 혹은 부작용은 없을까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 강력한 치료법을 적용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과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실천 팁들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치료가 강력한 엔진이라면 생활 습관은 그 엔진을 오래 가게 만드는 연료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효과가 좋은 명약이라도 양날의 검과 같은 속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시행하는 이 초강력 칵테일 요법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세 가지 강력한 치료 수단을 동시에 적용하는 만큼 환자분의 신체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약물 반응에 예민하신 분들은 치료 초기 내 세로토닌 농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메스꺼움이나 나른함 혹은 소화불량 같은 증상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뇌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일시적인 과정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삶의 질을 떨어뜨릴 정도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일시적인 안면, 홍조나 두통코, 막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금기 약물과의 병용입니다. 협심증 치료제인 질산염 제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이 이 발기부전 약물을 함께 드시게 되면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져 실신하거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평소에 심장 질환이나 혈압 문제를 앓고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미리 알리고 정밀한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치료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정밀한 의료 행위이지 무조건 약을 많이 쓴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병원의 문을 나서서 여러분의 침실로 돌아갔을 때 이 치료의 효과를 영구적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병행해야 할 자가 행동요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 치료를 재활훈련이라고 표현했듯이 약물과 주사가 억지로 시간을 늘려주는 동안 여러분은 그 시간을 활용해 그동안 잊고 지냈던 혹은 한 번도 배워본 적 없었던 사정조절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것은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에이, 그거 여자들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남성분들이 계시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루 탈출을 위해 남성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운동이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사정이라는 현상은 결국 요도, 괄약근과 골반저근이라는 근육이 펌프질을 하며 전객을 밖으로 쏘아보내는 과정입니다. 조루 환자분들은 이 근육이 너무 약해서 제어가 안 되거나 반대로 너무 긴장되어 있어 자기 마음대로 수축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케겔 운동의 핵심은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뚝 끊을 때 힘이 들어가는 바로 그 근육, 즉 PC 근육을 찾아서 단련하는 것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 근육을 5 최소 10초간 지그시 조였다가 다시 힘을 툭 빼고 이완하는 동작을 반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엉덩이나 허벅지 힘으로 조이는 것이 아니라 요도와 항문 사이의 미세한 근육만을 고립시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루에 100번씩 꾸준히 이 근육을 단련하면 마치 헐거워진 수도꼭지 패킹을 갈아 끼운 것처럼 사정감이 밀려오는 순간에 꽉 잠가버릴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이 생기게 됩니다. 약물 치료를 받는 기간은 이 근육을 훈련하기에 가장 최적의 시기입니다. 예전에는 1분도 안 돼서 끝나버리니 운동을 적용해 볼 시간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약물의 도움으로 10분, 20분 버틸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시간 동안 실전에서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하며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동 요법은 정지 시작법, Stop Start Technique입니다. 이것은
비뇨의학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유서 깊은 행동치료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위행위나 파트너와의 관계 도중 흥분도가 10단계 중 7이나 8 정도에 도달했을 때 모든 자극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분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자극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한 뒤에 사정하는 훈련입니다. 조루 환자들의 뇌는 흥분하면 바로 사정이라는 직통 고속도로가 뚫려 있습니다. 이 훈련은 그 고속도로, 중간에 요금소를 만들고 휴게소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흥분해도 바로 끝내지 않고 멈출 수 있다는 신호를 뇌에 반복적으로 입력하여 사정 반사신경의 문턱값을 높이는 과정인 것입니다. 특히 흥분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귀두의 밑부분, 즉 음경과 귀두가 만나는 지점을 엄지와 검지로 강하게 눌러 사정 충동을 물리적으로 억제하는 압박법 스퀴즈 테크닉을 병행하면 효과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연습하시고 익숙해지면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 실전에서 적용해 보십시오. 약물 치료와 이 훈련이 결합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브레이크를 잡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호흡입니다. 너무나 사소해 보이지만 의외로 많은 남성분들이 관계 도중에 숨을 참거나 헐떡거리는 얕은 호흡을 합니다. 이런 호흡 패턴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결과적으로 사정을 재촉하는 기폭제가 됩니다. 흥분이 고조될수록 의식적으로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을 하십시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셔서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길게 내뱉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의 긴장이 풀리고 치솟던 사정 충동이 한풀 꺾이는 것을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자율신경계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리모컨입니다. 이 리모컨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시간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료적 치료주사, 약물과 행동, 요법, 케겔 운동, 정지시작법 호흡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병원의 치료가 여러분에게 시간과 기회를 벌어준다면 집에서의 노력은 그 기회를 습관과 실력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난치성 조루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와 완치라는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그 30대 환자분도 처음에는 약 먹을 때만 반짝 효과 있는 거 아니냐며 의심하셨지만 제가 내드린 이 행동 요법 숙제를 누구보다 성실하게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약 없이도 호흡과 근육의 움직임만으로 사정 타이밍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고수의 경지에 오르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과 꾸준함만 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치료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들이 있습니다. 기껏 공들여 치료해놓고 이 사소한 실수 때문에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경우를 보면 의사로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치료 효과를 갉아먹는 나쁜 생활 습관들과 파트너와 함께 극복해야 할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치료 종결 후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해야 평생 재발 없이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가이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치료는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치료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술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술을 마시면 감각이 무뎌져서 오래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속설을 믿고 관계 전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술은 조루 치료의 가장 큰 적입니다. 알코올은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일시적으로 감각을 둔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발기력을 관장하는 신경계를 파괴하고 남성 호르몬 수치를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앞서 힘들게 발기부전 약물을 써가며 세워놓은 강직도를 알코올이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또한 술에 의존해서 시간을 늘리는 버릇이 들면 나중에는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알코올 의존성성 기능 장애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치료는 맑은 정신으로
내 의지대로 내 몸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치료 기간 동안만이라도 과도한 음주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잘못된 자위 습관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청소년기부터 자위 행위를 누군가에게 들키기 전에 빨리 끝내야 하는 배설 행위로 학습해 왔습니다. 강하고 빠른 자극으로 단시간에 사정에 도달하는 패턴이 뇌의 시냅스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정하지 않으면 실전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튀어나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하는 시간도 훈련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시각적인 자극물 야동에만 의존하지 말고 온전히 자신의 신체 감각에 집중하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극을 즐기는 슬로우 자위를 연습하십시오. 이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호흡법과 정지 시작법을 적용하여 뇌가 기억하고 있는 빠른 사정의 회로를 느린 사정의 회로로 덮어쓰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뇌과학 용어로 신경가소성을 이용한 재학습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파트너와의 소통입니다. 조루는 남성의 질환이지만 그 고통은 부부가 함께 겪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성공 여부도 파트너의 협조에 절반 이상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치료했던 그 30대 환자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치료 과정에서 아내분이 보여준 태도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비난하고 외면했지만 남편이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관계 도중에 실수를 하더라도 괜찮아, 저번보다 훨씬 좋아졌어 라고 격려해주고 남편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파트너의 비난이나 한숨소리는 남성의 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사정을 재촉하는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반대로 파트너의 따뜻한 이해와 격려는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최고의 천연 진정제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성분들이 있다면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의 빠른 마무리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몸 때문에 그 누구보다 괴로워하고 있는 증상일 뿐입니다. 함께 병원을 찾고 함께 훈련을 도와주십시오. 부부가 한 팀이 되어 움직일 때 치료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의 종결과 유지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 비싼 약과 주사를 평생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아니요, 입니다. 이 초강력 프로토콜의 최종 목표는 약물 없는 홀로서기입니다. 일정 기간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뇌가 충분히 긴 시간을 학습하고 자신감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면 그때부터는 테이퍼링 단계에 들어갑니다. 테이퍼링이란 약물의 용량과 빈도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의학적 기법입니다. 매일 먹던 약을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으로 줄이고 관계 전 먹던 약도 용량을 반으로 줄여봅니다. 이미 귀두에는 필러라는 완충제가 남아있고 몸은 케겔 운동과 호흡법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약을 줄여도 시간은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마치 자전거 보조 바퀴를 뗐지만 넘어지지 않고 달리는 아이처럼 여러분은 스스로의 힘으로 사정을 조절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컨디션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에는 가끔 예전처럼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일시적인 난조일 뿐입니다. 그때만 다시 소량의 약물 도움을 받거나 호흡을 가다듬으며 페이스를 찾으면 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는 성공의 경험과 대처할 수 있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학이 지향하는 완치의 개념입니다. 증상이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라 증상을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치료법은 분명 현존하는 비뇨의학적 수단 중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무기도 쌓을 의지가 없는 병사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제는 바로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나는 달라질 수 있다. 나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든 믿음을 가지십시오. 수술대 위에서 좌절했던 그 30대 남성이 이제는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으로 다시 태어났듯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충분히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병원 문턱을 넘기를 망설이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의사는 여러분의 비밀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평생을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망설임이 길어질수록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어두운 터널 끝에 비치는 작은 빛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라도 치료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전문 병원을 찾아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불법적인 약물에 현혹되지 마시고 꼭 과학적이고 안전한 의학의 테두리 안에서 건강을 되찾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닥터 김선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았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성과, 행복한 가정을 위해 저는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실질적인 의학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년 남성들의 또 다른 고민인 전립선 건강과 남성 호르몬 관리에 대한 최신 지견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당당하고 활기찬 매일을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